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는 누구인가 주제하에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조원진 대표님이야 대한애국당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이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이 무모한 국가 파괴 행태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이 집회를 열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데 대해서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대의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서서 조 대표님이야 여러 축사하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적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이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열성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력이야말로 저는 이 보수의 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백척간두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참 죽느냐 사느냐 이런 존립의 위기에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부가 위헌적인 민족 자주 노선에 따른 사실상의 대한민국 파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대해서 끝없이 굴종하고 안보와 국방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은 파탄지경이고 원전을 폐기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도 고용을 세습하고 특히 오늘부터 민노총이 15만 내지 20만 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교조마저 이미 대법원에서 법의 노조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위원회가 이것을 되돌리려는 그런 결의를 어제 한 것으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진보 보수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보수의 정통을 이어받는다면 적어도 이 종북 좌파 세력이 진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을 빼앗아야 됩니다. 이들은 결코 진보가 아니라 이미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져버린 사회주의, 맙수주의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세계적으로 최악의 폭정으로 비판받는 북한의 주체 공산주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미력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국가 정통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정통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간에 끝없는 이 투쟁 속에서 우리가 한민족의 적통을 이어받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런 정권이다, 권력이고 국가다라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말은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불법 정권이고 우리가 타도해야 할 반국가 단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 개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평양에서 남녘 대통령으로서 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남북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유엔에 가입한 것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하자는 주장이 요즘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생명이 잉태한 시점과 출산 시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출산한 날이 생일입니다.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입니다. 국가 요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국가 정통성을 보유한 그 날이 8월 15일이 건국입니다. 내년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남북이 공동 기념하겠다는 발표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3.1운동을 남북이 공동 기념한다는 것은 3.1운동 이후에 김일성의 공산 무장투쟁을 자칫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좌파 공산운동을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또 남북이 지금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과 어떻게 국경일을 공동으로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투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김정은이가 답방을 한다고 해서 분위기를 띄우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파 자유민주 시민단체들이 이적성 가능성이 있다, 이적성이 있다라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토대가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좌파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어떤 젊은이들이나 또 새로운 세대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낡은 세대의 그런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이 수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유린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고요. 전에 일부에 유린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법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가 되고 안 되고는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 이익에 따라서 비록 김정은 정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정이긴 하지만 마치 경찰이 납치범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납치범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그 납치범이 납치하고 있는 인지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남북 협상을 하는 것이지 북한을 인정을 해서 거기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차제에 한 번 더 명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종북 단체들이 최근에 성조기를 찢는다든지 대사관 앞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이런 시위를 아주 볼성사납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반미 선동은 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서서도 그 축사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아울러서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서 4강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이 돼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통해서 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 안보의 필수입니다. 현재. 그래서 반미를 선동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은 법리적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됩니다. 특히 북한은 이 3대 대남 전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기입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이 세 가지를 북한이 대남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권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렇다가 지금 중간에 시도했다 지금 뒤로 물러섰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미 자유를 임의적으로 빼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헌법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또 한반도 변호사 모임에서 헌법 소원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20년에 만약에 좌파 세력이 대다수를 획득하면 저는 헌법 개정에 나설 걸로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가 지금 파탄 상태에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고, 최근에 뭐 이리저리 구실을 붙여서 비핵화 협상을 피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부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ICBM 장거리 미사일을 상당히 우려하죠. 왜냐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최근에 그 삭간몰이라는 데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스커드 미사일. 이 스커드 미사일을 1000기 정도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무서운 것은 이 핵탄두를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한 번도 자기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단히 은유적인 표현을 아마 문서를 통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이 분명히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녹취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됩니다. 또 설사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뒤집으면 그만입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김정일이가 누구라면 알만한 유력 지금 야당 인사하고 만나서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돌아와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그 후에 핵실험으로 나타났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 무서운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핵화가 우선이다라고 했다가 비핵화와 제재 완화 종전선언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단계 한 단계 바꾸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이 참 망신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핵화 협상에 관해서 미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미북 간의 중재로 떠넘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연내하자고 주장을 하고, 제재 완화를 유엔에 가서 또 EU에 가서 많은 우방들에게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러한 입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민족 자주 통일로 남북이 함께 하겠다,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이 민족 이 자주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 헌법 4조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규정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적화 통일의 핵심 개념 민족 자주와 자주 통일에 합의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이 언론이나 이런 분석가들이 잘 모르는 조항들이 제가 보고 놀랄 만한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 적어놨습니다. 거기 3조 사항에 보면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번 또 집회를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주변에 알리시려야 돼요. 조금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아니면 일가들에게 친구들에게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어떤 조항이 나오냐면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북한이 하고 있는 이걸 주동적 조치라고 이렇게 미화했습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아주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각자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주도하는 이게 실제적인 비핵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위해서 남북이 각자 책임지고 역할을 해나가자. 이러한 북한 주도의 북한식 비핵화를 우리 정부가 승인하고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 참 이거는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9월에 평양선언과 이제 남북 군사합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세미나도 열리고 예비역 장성들이 지금 다 며칠 오늘인가요? 네, 오늘인가요? 오후에 지금 모여서 이걸 성토하고 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이 이 남북 군사 합의 문서를 들어서 형법 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합의서에 나와 있는 이 서해 평화 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했던 여러 예비역 장성들과 많은 토론을 해봤는데 이 서해 평화 수역 그리고 지금 합의에 나타난 무슨 그 완충 수역을 만들어서 훈련을 못하게 하고 포사격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포사격을 못하니까 육지로 그 탱크를 들여와서 사거리가 짧아서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또 그 탱크를 배에 실어서 연평도로 가져가는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이게 정부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런 조치를 한 이 문서는 남북 합의 문서는 이정 문서다. 이게 또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정 문서다. 이런 지금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월남 패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스스로 이걸 막아야 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한미동맹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 바꾸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이 거짓말을 합니다. 말로는 한미동맹 막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면 반미를 방치하고 미국이
기분 나쁜 한미동맹이 유지되기 어려운 조치들을 계속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스스로 나가도록 의무로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예컨대 훈련을 못하게 하면, 군인들은 훈련을 안 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군들은요, 이 훈련을 아주 대단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 사령관이 사드 같은 거 배치할 때 이게 위협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미군들의 엄격한 그 훈련 방침입니다. 근데 지금 훈련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정찰을 못하게 하면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어떤 그 단거리 미사일이나 어떤 공격적인 이런 방사포라든가 이런 데 위협을 받고 방어 수단이 없다고 하면은 유지하기가, 지상군이 여기 주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칫하면은 제2의 에치슨 라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태극기 집회라고 합니다. 태극기 집회. 이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극기와 성조기가 흔드는 이 뉴스를 외신에서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이 한국의 내부 상황을 다 주시를 하고, 이 정권이 참 주사파 정권으로서 이 종북 좌파 행태를 이렇게 무모하게 밀어붙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또 동맹을 대단히 아끼고 있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내보낼 때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미국을 의시한 동맹국의 노력들이 한층 더 증가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총선이 이제 불과 한 1년 반, 1년 한 4, 5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세력이 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개헌도 막아야 되고 이 무모한 이 종북 행동을 막아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10년 동안 우리 보수 정권이 국민들의 노무현 정권 이후에 여러 같은 지원으로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을 그만 뺏기고 말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냉정하게 반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실이니까요. 혹시나 우리가 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앞서서 축사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실제로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위해서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신념과 입장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이 보수 이 세력 중에는 여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영혼이 담기지 않은 이 원칙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원칙을 행동으로,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이 이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 일이
뭐 많은 분들이 여기 또 연배도 되시고 많은 또 선배 후배님들 다 계시는데 이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만으로는 안 되고 이게 현명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전략과 방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루 인재를 구해서 학벌이나 경력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확고한 열정과 신념이 있고 또 함께 이런 능력과 좋은 방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루두루 찾아가지고 길러내야 됩니다. 특히 지금 20대는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20대는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이걸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가르치고 같이 함께 도와주고 키우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 같은 식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판사까지 지금 사법 탄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마음에 안 드는 종북 좌파 정권이 시비를 걸어서 요즘 툭하면 고소고발합니다. 뭐 사사건건 고소고발로 하는데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부서는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아주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법 탄핵 이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체 판사가 몇 명인가 알아보니까 3천 몇 명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대표라고 해서 모인 그 인원이 100몇 명이더라고요. 거기서 뭐 50대 한 표 차로 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표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삼아서 집권당에서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나라가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많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 나라가 법 질서가 무너지고 이 좌파의 그 선동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뭉쳐야 되고 저는 이 뭉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냥 한번 제 그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번 제 기회를 주셨길래 제가 5가지의 원칙을 이렇게 거기다가 그 메시지 그 팜플렛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5가지 원칙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그리고 법질서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이념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고 정통성이라는 건 우리 한반도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적통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왜냐하면 지금 연방제통일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대처를 정면으로 대처를 해서 연방제 통일을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 이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간단한 저의 짧은 많이 부족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